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티기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요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은 경기 회복으로 인한 현상이다라는 평가가 이뤄졌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교착 가능성에 WTI 가격이 2.8% 급등한 모습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더욱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의 마스터 차트 남자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어제 있었던 주요 이제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이제 발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죠. 이 새벽 3시에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간략하게 좀 추이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고 우리가 나스닥 오늘 증시 방향이 어떨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다른 종목들 정보들 좀 많이 드리면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장 방향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제 새벽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시세 분석과 함께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 들어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흐름 확인하시죠. 나스닥은 현재 0.07% 상승한 14,1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은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마스터님. 네, 지금 뭐 나스닥이 이제 좀 어제 이후로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한 174까지 지금은 고점을 찍고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추세인데. 네.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 뭐 중요한 이제 발언들이 있는 만큼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좀 횡보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네. 팻말을 통해서 정확한 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관점으로 짚어주셨네요. 네, 저는 일단은 매수입니다.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중요 포인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관점에서 14,100포인트와 14,120포인트 이 부분이 중요한 매물대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대가 만약에 이제 하단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이 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 14,110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저는 매수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수 전략으로 짚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차트 통해서 분석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좀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요. 일단은 일봉에 대한 11선이었어요. 이동평균선 주기로 봤을 때 5일선은 하단 이탈이 되면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어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좀 더불어서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줄 아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점을 또 다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일봉에 대한 11선이 가장 중요해요. 전일에 대한 11선 지지를 좀 받고 갔기 때문에 오늘 11선 지지 라인은 14,030포인트입니다. 제가 전일 한번 말씀을 드렸죠. 14,030포인트에서 매수를 대응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하실 분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14,030포인트가 오늘은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10포인트와 이 120포인트가 중요 매물대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제가 전일도 똑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매수에 대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에 대한 이 채널상으로 봤을 때 하단으로 이탈값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전일에도 이탈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건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트레이딩 하실 때 이 매수 채널 하단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수 채널 하단이 14,01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봉 기준으로 놓고 왔을 때 일봉에 대한 11선 근처가 14,025 라인대로 잡혀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수 채널 하단이자 즉 일봉 11선이자 여기에 대한 교차 시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 지지, 만약에 이제 저점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오늘의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최저점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새벽 3시에 있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들에 의해서 하단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발언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는 하단에 대한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스윙 관점,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점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걸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 14,010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4,110포인트와 이 120포인트 내에서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매수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15분봉 추세에서 봤을 때도 매물대가 같이 겹쳐지는 라인대죠. 그래서 120포인트와 이 130포인트 기준점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조정이 내려왔을 때 계속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피보나치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내려오되 이 되돌림이 얼마나 내려올 것인지를 좀 여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보조지표로 보시면 되겠는데 보조지표가 이제 어디에서 저점을 찍고 어디에 대해서 고점을 찍을지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전일에 대한 저점과 오늘에 대한 고점 라인대를 찍으면 그 조정대의 되돌림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키시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이후에 뭐 키움증권을 이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 툴에 가시면 피보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의 이 조정대를 클릭하면 저점과 고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일에 대한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포인트를 찍게 되면 이 되돌림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와 피보나치 이 되돌림 비율을 통해서 교차 지점을 통한 매수 이제 진입 포인트 시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0값부터 해가지고 0값과 뭐 1값은 어차피 저점과 고점으로 정해지는 라인대다 보니까 이 포인트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0.231 라인대와 0.382 그 다음에 0.5값 그 다음에 0.681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110포인트와 120포인트 앞전에 말씀드렸던 매물대 이 기준점에 대해서 지금은 0.5값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의 교차 지점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0.5값이 14,095포인트인데 저점 포인트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최저점으로 판단을 했을 때 14,095 라인대 기준으로 좀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110포인트와 120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손절가 라인이 되겠죠. 14,095 라인대가 손절가 라인대로 되겠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 포인트 시점을 찾는 거는 오히려 14,100포인트 기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존이라고 하는 이 심리선이라고 해당이 되는 라인대죠. 14,100포인트 이 시점에서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손절가를 짧게 두고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추세적인 방향은 못해도 11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1시 이후에 봉 중심가 라인대와
라인대라고 하는 것이 당일 시가 라인대가 상승으로 돌파는 나왔지만 다시금 음봉 라인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11시 30분 이후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싸움 구간이지 우리가 매수로 트레이딩하는 시간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게 된다면 100포인트, 2포인트 중요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서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수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지지선은 사실 뚫릴 수도 있어요. 지지선과 이 저항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돌파될 수 있는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 내에서 매수로 대기하시는 게 아니라 즉 잔량을 걸어두고 우리가 매수가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 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즉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뭐 이탈이 나오는지 이 부분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내에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저점을 좀 높이는 그림이죠. 이런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나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즉 두 번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조정 시에 매수로 대응하는 게 오늘은 단기성 트레이딩에 가장 유리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14,110포인트 매수 자리값으로 주셨고요. 조정 시에 대응해보는 방안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상되니까요. 그때 하단 이탈 영향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저번 FOMC의 성명서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4월 달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은 경제 성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4월 FOMC 때. 근데 이번 이제 6월 FOMC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크게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좀 불가피한 게 이제 최근 있었던 델타 바이러스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파월 의장이 6월 FOMC 성명서에서 얘기를 했던 이 발언을 다시금 좀 번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오늘 이제 수요일 날 넘어가는 시간이죠. 새벽 3시에 파월 의장 연설을 꼭 보시고 내일 오히려 좀 트레이딩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내일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뭐 3시 이전이다 보니까 급등락을 보이면서 행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추세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에 있었던 연준 이사 발언들을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짚고 가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윌리엄스 연은 총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회복 경로에는 있지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만큼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고용지표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최근 고용지표 보면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좀 발표함으로써 아직은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연준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의 이제 이중 목표는 일단은 물가 안정이랑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이제 공급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거를 계속 일축시키려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인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은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이렇게 완화적인 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증시에 좀 우호적인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연은 총재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명의 이제 연은 총재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요. 다만 이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얘기하기를 경제 전망은 좋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을 좀 고수를 했거든요. 근데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시장은 테이퍼링이 언제 할 것이고 언제 단행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는 미증시에 좀 악재적으로 좀 요소를 좀 작용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플란의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으로 좀 나왔다라는 반영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방향성이 사실 좀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증시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하시고 이런 완화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이제 증시가 또 추가 갱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일 좀 말씀을 드렸죠. 비둘기파적인 사람입니다. 비둘기파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시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꽂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발언이 살짝 이제 많이 좀 중요한데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이 근거로 테이퍼링 입장을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서 또 이중 양면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고용시장 회복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구체적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이제 전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을 좀 쥐락펴락하는 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둘기파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의 과열을 어느 정도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안정화를 시키는 모습을 저는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악재적으로 좀 받아들였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제 고용이 6월 달에 대한 고용이 7월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뭐 국채금리라든지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물가 상승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한 사람도 지금 전일 얘기를 했던 게 좀 어떻게 보면 번복하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완화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드리고 싶고 그 완화적인 발언을 통해서 미증시가 상승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 매수로 트레이딩을 하시겠지만 지금 단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 이벤트 있죠. 파월 의장 중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증시는 어제 연준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미증시의 방향이 선반영이 됐고 이 선반영이 됐던 시점에서 오늘 주요 이벤트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이 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적으로 봤을 때 14,000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매물대 포진되어 있는 14,110포인트와 이 120포인트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고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3시 이전까지 매수 트레이딩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 발언에 많은 신뢰가 이렇게 쏠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뢰가 좀 많이 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연준 이사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이 이번 주 한 주 내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파월 의장이잖아요. 사실 파월 의장인 만큼 이 발언이 어떻게 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게 커요.
살짝 이제 성명서 발표도 파월 의장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기자회견도 열어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새벽 3시에 좀 발표되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오늘은 좀 관망하는 그런 심리로 가져가시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요 포인트 내에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새벽에 파월 의장의 그리고 연설이 있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 유지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고용보고서 발표 때까지는 유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모든 이 테이퍼링의 척도라는 것은 사실 2013년 때도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한 게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나오는 고용 지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실업수당을 종료를 했잖아요. 이제 조기 종료하는 주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바로바로 이제 사람들은 일을 구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6월 지표에 이제 통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나오는 이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7월에 고용 지표가 만약에 호전된다라고 했을 때 8월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죠. 네. 이 잭슨홀 미팅 때 아마도 이제 테이퍼링 언급을 좀 공식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대해서 모색할 이런 모색에 대해서 공식화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7월 달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7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계속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기존에는 완전 고용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 점은 동일할까요? 어떤 완전 입장을 보일지. 고용도 네.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중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파월도 물가 안정. 자, 물가 안정은 최근 이제 공급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완전 고용이고 이제 전에 발표됐던 이 고용은 예상치를 오히려 좀 하회를 했습니다. 하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이 7월 달에 고용 지표를 보고 좀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런 스탠스가 좀 어느 정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완전 고용이 계속적으로 연준의 목표로 좀 향해 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파월이 원하는 이런 뭔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이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 이 공식화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좀 갈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증시는 조금 이 시기에는 조금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조정이 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14,200포인트를 찍었어요. 네. 14,200포인트를 찍고 지금 현재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점진적으로 추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정고점 이탈이 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항대가 있는 이 자리대만큼 사실 신고점 갱신은 오늘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저점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14,200포인트를 넘어선 가운데 저항대를 넘어설지 마스터님 말씀처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백티계 승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골드 시세 확인해보고 올게요. 골드는 현재 0.34% 빠진 1,7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조금 하락한 모습으로 출발했는데요. 마스터님의 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카운트다운 갑니다. 3, 2, 1. 매수 관점으로 유지해 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골드는요 상하방이 좀 존재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매도에 대한 채널과 매수에 대한 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의 이제 발언에 의해서 골드가 네.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매도 채널로 돌입을 했잖아요. 근데 돌입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수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제 매도 채널을 이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의해서 상승 포인트가 나왔지만 지금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돼가는 분위기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2022년과 2023년 우리가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점도표가 사실 예측 수단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과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지 네. 뭐 2022년에 진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뭐 2024년 때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예측하지 못해요. 앞으로에 대한 미래도 어떻게 이제 연출이 될지 그것을 결국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반영은 됐지만 아직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수렴이 좀 만들어지면서 매수와 매도 이런 힘이 좀 싸우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자리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1755라인대 결국에 하단 자리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단기성 트레이딩보다는 저는 중수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1755라인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매수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일봉 추세상으로 봤을 때 매도에 대한 추세와 매수에 대한 추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진폭은 적기에 흘러가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하방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존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60분봉상에서 말씀드려봤을 때 현재 관점에서 저가 놀이를 하고 있죠.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골드도 똑같이 7월에 대한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아마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좀 큰 폭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이러한 급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매수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다가 다시금 매도에 대한 추세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대는 이제 1755라인대죠. 1755라인대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되 손절가 라인대는 1740대까지 1740이나 1745라인대 그래서 중수인 관점에서 매수 트레이딩 하시면 오히려 저는 좋은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일단 1755라인 짚어주셨는데요. 매수와 매도 추세가 동시에 나오는 구간임은 유의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근데 골드가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마스터님.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관점에서 있고요. 제가 정확히 좀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은 골드가 영향을 받는 거는 첫 번째로 달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달러에 대한 영향을 받고 두 번째로 봤을 때 국제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최근 받았던 거는 물가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골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계속 이제 물가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공급적인 부분이 해결돼서 어느 정도 물가 안정이 된 것뿐이지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지금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미국에서 이제 접종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게 된다라면 이 하반기 수요가 과연 이 공급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강한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하방이 존재한다라는 건 지금 관점에서 물가 안정이 되고 있고 현재 국채 금리도 안정화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 이 테이퍼링 시기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가 지금 시점에서 하락은 맞습니다. 하락은 맞지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방이 존재한 만큼 우리가 미래에는요. 앞으로 7월에 고용지표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골드가 지금 하락에 대한 추세를 크게 보여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755 라인대 매수 전략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이제 예상적으로 봤을 때 변수가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변수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일 국채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보게 될 경우 국채금리가 1.3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거의 급등락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만에 0.10bp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골드를 트레이딩 한다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앞으로 경제 성장이 될 경우, 즉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채 금리가 얘기하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경제 성장률은 지금은 좀 둔화되는 속도지만 경제가 성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미국채 금리에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 과거 사례부터 여러분들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최근 골드의 상승폭은요. 2,000달러부터 올랐다가 매도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이 하락했던 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효과가 좀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대선 때죠. 이 대선 때 부양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 사실 트럼프가 부양책 규모가 상당히 적었었어요. 한참 작년에 트럼프 부양책을 하면은 공화당이 거의 한 5천억대로 계속 이제 유지를 했었고 바이든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이죠. 이 민주당 측에서 규모 자체를 좀 많이 크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1.2조에서 거의 1.9조 달러까지요. 근데 이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대선 때 이후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부양책 규모가 좀 더 커지겠구나. 이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지배를 했던 거죠. 그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부양책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국채 발행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국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라면 결국엔 시중에 이제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가 되고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드가 영향을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가 아무래도 2021년부터 1월 달입니다.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국채 금리가 1.7%까지 올라오면서 골드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밑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채 금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미국채 금리가 부양책과 이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추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골드에 대한 하락 국면이 어디까지 열렸냐? 1,600달러 선까지 열렸습니다. 1,600달러 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이제 했을 때는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 수준, 즉 2020년 1월 달에 우리는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미국채 금리 상승이 여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중점을 좀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골드를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첫째로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금리는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합니다. 즉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실 좀 대두되는 것도 경제 성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해가지고 1.45 정도 돼요. 1.5까지 찍고 왔는데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아직은 계속적으로 안정화되는 국면인데 이게 국채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떨어지되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되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겠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포커스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으니 우리가 7월 달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아무래도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 골드는 하락하는 그런 국면을 연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로 놓고 봤을 때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성장이 나와줘야 골드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근거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해야 되는 목표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우리가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일시적이다. 근데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최근 코멘트를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또 물가 얘기는 왜 하냐면 국채금리를 계산하는 거는 결국엔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마이너스 물가 연동국채로 계산이 되면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돼요. 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물가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국면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골드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추세를 보여주지 하반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강해지고 이제는 공급적인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골드가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째, 국채금리를 체크를 하셔라.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엔 골드의 이 하락을 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골드가 하락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에 수요적인 문제도 받쳐주면서 공급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소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골드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이 요인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크하실 때 물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체크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안정화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골드가 앞으로 이제 이번 연도도 있겠지만 2022년 때도 충분히 좀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뷰가 여러분들 기준이 좀 잡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의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은 1,755달러 선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이 아니어도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기본부터 이렇게 찬찬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들었다시피 골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아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달러와 국채금리 그리고 테이퍼링의 영향을 지금 동시에 세 가지적으로 받고 있다고 또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또 계속해서 강달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달러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 금리는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FOMC 이후 지금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이견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달러가 초강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테이퍼링이잖아요. 근데 이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 푸는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우리가 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병원에서 환자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약을 처방해주는 간호사가 있는데 알 6개를 지금 계속적으로 처방을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호전되어 있으니 약 네 알만 먹어라.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뭔가 막 네. 네 알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호전돼 가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이 테이퍼링이 나온다라는 게 자체가 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 이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사실 상승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오히려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채금리 자체가 오히려 물가와 관련된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물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국면에서 결국엔 공급에 대한 그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안정화되는 국면이지만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완벽히 수요가 회복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채에 대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복잡한 현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중요한 고용 지표를 통해서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소비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이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서 하반기 흐름 영향까지 지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곧 있을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이 청문회가 지나면 그나마 같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네. 완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요, 저는 파월 의장님 발언을 네. 통해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 달 동안의 이 문제 사항이라서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가가 수요적인, 즉 네.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 이번 이제 발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완화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월의 완화적인 발언을 예상해 주시지만 되게 조금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일 시세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오일은 현재 0.4% 상승한 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트레이딩 전략 어떤 뷰로 갖고 가야 할지 팻말톡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로 결정해 주셨어요, 마스터님. 오일이 너무 올랐어요, 여러분들. 네. 오일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굳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리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번에 이제 69.30달러 요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때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오늘이 아니고 단기성 트레이딩이 아니고 저는 중기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기 관점 말씀을 드리자면 자, 매물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들 있죠. 이 포인트 71.50달러 선에서 매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72.50달러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오일에 관해서 많은 시사적인 이슈도 또 있죠, 왓서님. 혹시 네.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오일의 시사점이 상당히 많죠, 네. 여러분들.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차트 놓고 봤을 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잠깐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어요.
이 많이 11선에 올라갔네요. 대한 지지를 받았는데 네. 이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때가 이란의 대선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계속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다소 있어서 네. 최근 11선까지 좀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다시금 11선을 재차 회복해주고 5일선 안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5일선 안착이 좀 나왔기 때문에 72달러 선, 이 부근까지는 좀 이격도가 어느 정도 메꿔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5일선에 대한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71.50달러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에서 웬만하면 좀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72달러 선에서 이 지지받을 확률이 높지만 꼬리로 놓고 봤을 때 항상 꼬리가 나오잖아요. 캔들은. 캔들은 꼬리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적합한 이 매수, 이 포인트들은 매수 이제 71.50달러 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이제 시황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크루드 오일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달러까지 간대요. 근데 100달러까지 혹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높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제 하반기에 수요 전망치가 상당히 좀 크게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달러는 조금 무리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제 전일에서도 좀 나왔는데 유가 ETF 이제 인버스를 사야 되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인버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중점은 이 트레이딩 하실 때 인버스 이제 사실 때는 좀 많이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인버스는 지금 당장은 추천드리지 않고 좀 나중에 이제 권유를 드리면서 최근 나왔던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라이시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강경파입니다.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네. 라이시라는 사람이 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말도 굉장히 단호하게. 그렇죠. 근데 이 타이틀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바이든 만날 생각이 없대요. 지금 핵 협상을 해야 되는 지금 분위기인데 네. 바이든을 만날 생각이 없다 하고 이 백악관도 우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이 라이시 대통령이 제재 대상이에요. 제재 대상.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슬람 쪽으로 좀 가게 되죠. 이슬람 이제 협상 이제 이슬람 사상이죠. 이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을 했거든요. 처형을 주도한 사람이 이 라이시라는 대통령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테헤란의 암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네. 이 트럼프 정권 때 미국이 2019년도 때 제재 대상으로 삼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백악관에서 우리도 없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은 만날 생각은 없지만 지금 교착 상태로 인해서 오일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엔 합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합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 합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과 중국 간의 이 나라들이 합의를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면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핵 합의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오일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이란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란산 이 공급량이 시장이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교착 상태는 계속 진전이 되겠지만 앞으로 합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일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우리가 먼 미래에서 봤을 때, 즉 한두 달 사이로 놓고 봤을 때는 합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란산 공급량이 풀리면서 원유가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이 좀 나오는 게 좀 조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 ETF 인버스 아직 사지 마세요. 아직 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71.50달러 선 이 매수 전략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교착 상태로 인해 5일이 상승 국면을 맞이한 상태인데요. 오늘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상 관계로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백티기의 승부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